네, 키워드를 읽는 시장입니다. 오늘 유스타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대표님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요. 네.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네. 시작하기 전에 이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네. 대표님 지금 이 주식을 사야 될 때입니까? 아니면 좀 기다려야 될 때입니까? 지금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기다리는 게 맞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장 사실은 최근 한 2주 정도 증시 반등은 공포에서 매수하신 분들, 뭐 솔직히 8월 2일, 8월 5일에 주식 사기 쉽지 않죠. 근데 그때 주식을 조금 과감하게 매수하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누릴 수 있는 반등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사실 많은 분들은 반등을 이만큼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손실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 전에 주식 사신 분들은. 그래서 지금은 조금 기다리는 게 맞다. 여기서 물론 종합주가 지수가 다시 뭐 2,900포인트로 쉼없이 올라가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기 쉽지 않다고 생각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2차 상승을 위해서 기간 조정이 있을 거라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조정이 현재와 같은 작은 진폭의 기간 조정일지, 아니면은 좀 상승 하락을 좀 어지럽게 하면서 기간 조정일지 모르겠지만, 한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2주 정도 기간 조정 이후에 상승이 나온다라면 그때가 진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매수하신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번 주말까지는 조금 관망, 좀 보류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방향이 좀 어느 정도 확인될 때 주식을 매수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참 분수령인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해서 그렇게 좀 여쭈었는데요. 유창희 대표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지금은 약간 건거망동할 때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인내심이 있죠. 네. 왜냐하면 미래에 우상향이 확인만 된다면 기다립니다. 네. 또 말씀 중에는 한 1주 아니면 2주 뒤에는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이 기대된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네. 그 1, 2주 어간 사이에 어떤 일이 있나요?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이번 주 주말이죠. 주말에 잭슨홀에서 파월이 어떤 발언을 하는지가 중요하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은 잭슨홀이 그렇게 주목을 받았던 이벤트는 아니었는데, 버냉키가 2차 양적 완화 시사 발언을 했었던 적이 있었고, 또 2022년 증시가 안 좋았을 때 파월이 가뜩이나 물가가 많이 오르는 상황에서 물가에 대해서 상당히 좀 경계심 있는 발언을 하면서 그때 폭락이 한번 나왔었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잭슨홀에서 뭐 이렇다 할 별 내용은 없었습니다만은 약간 그때 당시 미국 증시가 그때 약간 조정기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특히 이제 금리에 대해서 작년 초부터 몇 달 뒤에 인하한다라는 게 지금까지 이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말 정도에 혹은 그 2024년 상반기에 인하에 대한 어떤 힌트를 얻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잭슨홀 이후에 미국 증시는 2차 하락을 좀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좀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을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시장에서는 현재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의 경기 어떠냐, 경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 이런 부분들을 좀 듣고 싶어 하는 욕심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9월달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힌트를, 어떤 확신이죠. 힌트라기보다는 확신을 좀 받기 원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월이 어떻게 발언할지 여부가 증시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지 부정적으로 해석할지 여부를 봐야 되는데, 저는 중립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잭슨홀 이후 한 달 정도 되겠죠. 한 3주 정도 있다가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너무 뭐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겠지만, 여기서 너무 긍정적으로 우리가 기대를 하게 되면 최근 작년, 재작년과 같은 약간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실망감이 나올 수도 있다 보니까 약간 중립적인 시각에서 뉴스를 확인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시장을 좀 분석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뭐 오프닝에 앞서서 이것저것 좀 분수령인 것 같아서 유창희 대표의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좀 전략을 먼저 좀 들어봤고요. 그런 속도를 좀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반도체인데요. 최근 낙폭이 좀 심했어요. 네. 그런데 빠르게 올라왔던 게 또 대형주입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외에 다른 반도체주는 우리가 아직은 보면 안 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도 반도체를 보신다 그러면
수급이 좀 양호한 기업들을 좀 보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면서 한 5-6종목을 또 중소형 종목 언급해 드리긴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오늘 비록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강한 반등을 주었습니다. 강한 반등을 준 기준은 뭐냐면 종합주가 지수가 더 많은 상승을 줬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시장이 상승이든 하락이든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는 건 내 종목이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시장 대비해서 얼마 덜 빠졌는가, 혹은 오를 때 시장 대비해서 얼마 더 많이 올라왔는가가 저는 이 종목이 강하다 약하다의 기준을 보고 있는데, 종합주가 지수하고 코스닥 모두 21선 위에까지 올라오면서 마감을 했고요. 어쨌든 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21선 이상으로 상승하는 데 성공을, 반등하는 데 성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 대비해서 강했다, 혹은 시장과 거의 비슷한 속도로 반등을 줬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런 반도체 소부장주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좀 제법 반등을 준 종목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거 같습니다. 단순한 어떤 기대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XL, 유리기판 이런 쪽이 아니라 실적이 확인된 기업들이라든지 그러면서 이제 수급이 받쳐주는 종목군들, 뭐 예를 들어서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오늘 약간 약보합이긴 합니다만, 여기서 조금만 상승을 더 보여준다라면 그 매물대 상단을 돌파하면서 추세 전환도 가능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중소형주들도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반등 강도를 본다라면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은 좀 많이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대형주가 갭매우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가벼운 소부장도 바라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참 이벤트가 많은데요. 네. 아까 모두의 잭슨홀을 말씀 주셨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우리 시각으로 목요일 새벽에 있는 7월 FMC 의사록을 좀 여쭤볼게요. 네. 자, FMC 의사록은 사실 지나간 과거에 대한 회고이죠. 따라서 큰 이펙트는 없는데 지난 7월달 FMC를 복귀해 보면 파월 의장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거론됐다라는 얘기가 네.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번에 의사록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 어떤 네. 관전 포인트가 있을까요?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회의에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고 파월 의장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어느 의원이 좀 중요하게 발언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약간 매파적인 의원들이 그 사이에 조금 스탠스가 변화된 것이 확인되면서 FOMC가 진행됐던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 위주로 주도로 해서 약간 금리에 대해서 인하를 조금 좀 앞당기든가 해야 된다는 발언들이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된다라면 저는 9월달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분들은 여전히 약간 금리 인하의 발언보다는 신중한 입장을 표하고, 그러니까 기자회견하고의 평상시에 발언하고 좀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원래 이제 비둘기파인 사람들이 금리 인하를 논의했는지 여부가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전 지나간 내용이라 생각하고 있고 상당 부분 이제 공개되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결국에는 8월달 고용 지표가 실업률이 지금 분위기상은 조금 내려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간 실업 청구 건수 한 2주 동안 흐름을 좀 본다라면. 그래서 8월 고용 지표 결과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또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하 폭, 제가 보기에 0.25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도 0.5%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쪽에 대한 어떤 가늠자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면 영향은 좀 있겠지만, 그런 걸 못 해준다고 한다면 어차피 잭슨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시장에 큰 영향은 좀 없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7월 FMC의 의사록, 또한 잭슨홀, 다음 달에 9월 FMC까지 3단 콤보인데, 이따 첫 포문을 여는 7월 FMC 의사록에 약간 지나간 과거에 대한 회고니까 그렇게 의미부여하지는 말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보도록 하죠. 자, 그렇다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적극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네. 관망하면서 언제든 담을 자세를 갖자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최근 실적주 중에서 단연 최고는 뭐 화장품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화장품 여전히 실적주에서의 매력도가 있는 건가요? 저는 사실은 화장품은 실적주에 대한 매력은 좀 많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신다라면 비중국향, 그러니까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 쪽의 매출이 높은 기업들은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향 기업들,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기업은 정말 실망스러운 실적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급락을 좀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비중국향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북미향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주가는 시큰둥합니다. 실적은 예상치 이상의 실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른 게 없습니다. 오히려 실적 발표한 날은 차익선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을 좀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과도하게 좀 지난 5월달, 6월달 동안 상승을 하면서 선반영되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3분기, 4분기의 실적을 좀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좀 높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만 본다라면 저는 사실은 매력은 많이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품 이외의 섹터들, 예를 들어서 미용 의료기기 쪽을 보면 그 이후에 좋은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반등세를 좀 보여주는 게 좀 있고요. 또 우리가 가성비라고 하죠. 상당히 가성비가 좋아졌고 또 예전보다 진입장벽이 낮아진 필러라든지 보톡스 관련된 기업들은 상당히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휴젤 같은 경우는 오늘 7%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기록을 해주고 있거든요. 특히 이들 제품들이 북미에 상당히 미국 쪽으로 해가지고 수출이 늘어나고 있고 또 이 시술을 조금 좋아하시는 혹은 시술을 좀 예전에 경험했었던 관광객들, 의료 미용 관광객들 유입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이 미용에 대한 관심은 꺾이지 않았다. 하지만 화장품에서 대체되고 있는 뭐 미용 의료기기라든지 필러, 뭐 휠러 이런 쪽으로 보톡스 이런 쪽으로 해서 약간 변화가 좀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창희 대표한테 화장품의 실적주에 대한 매력도가 어떠냐라고 여쭤봤더니 사실 실적주에 대한 매력도가 좀 반감되고 있다. 오히려 화장품보다는 미용기기 쪽으로 트렌드가 옮겨가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리죠. 자,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지금은 공세를 펼 때보다는 수세의 네. 입장이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 일주일 정도 어간을 두고 공략해야 될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시장은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순환매가 발생할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 2주 동안은 낙폭과대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었고 그들 종목군들은 반등에 성공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의외로 주도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종목군들 대표적으로 바이오라든지 조선주라든지 그리고 은행주들은 좀 쉬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또 이들 종목군들 중심으로 또 수급 공백이 발생했기 때문에 충분히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 저는 삼성중공업을 좀 더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주들은 모두 조선 오팡이 상당히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죠. 뭐 LNG선, 뭐 컨테이너선 계속해서 수주가 들어오고 있는데 과거랑 다르게 한 3, 4년치 일감 획부한 논 상황에서 수주를 받다 보니까 조금 높은 가격의 수주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조선가는 꾸준하게 상승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실적 역시 2분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1분기 좋았고 2분기 좋았다는 얘기는 3, 4분기로 갈수록 이게 이제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동안 저가 수주 받았던 선박 인도가 끝났고 정상적인 계약을 한 선박들의 이제 수주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제가 보기엔 조선주들은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모아가도 나쁘지 않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일단 1차 목표가 한 13,000원 정도 열어놓고 있고요. 10,000원 마크에 이탈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이번 주 분할 매수해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유창희 대표의 이번 주 특히 분할 매수할 종목은 삼성중공업을 말씀 주셨습니다. 지지선이 10,000원이네요. 네, 지난번 저점, 그러니까 8월 5일 종가가 10,000원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 마크에 이탈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분할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유스타 유창희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